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댄 에리얼리 님이 지은 미스 빌리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것을 믿게 되는 이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 11월에 사서 초반 1, 2장을 읽다가 방 한 구석에 놓은 뒤에 계속 읽지 못했던 그런 제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독서로그를 시작하며 꼭 이 책만큼은 업로드를 하고 이 뒤에 어떻게 되든 다시 계획을 세우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댄 에리얼리라는 저자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듀크 대학교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부 교수님이시고요. 행동경제학자인데요. 코로나19 시국 때 아젠다 21 음모의 지도자로 묘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공격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마저 이런 믿음에 사로잡혀서 돌변해서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은 저자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어째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깔때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을 좀 읽어봤을 때 어떤 과정을 겪으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뒷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마저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스 빌리프 후기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스 빌리프라는 책은 저자가 코비드-19 시국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며 또한 그들에게 공격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들이 생기고 또 유지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겨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키워드만 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어휘에 대한 설명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코비드-19 시국 때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하면서 기존에 느끼던 사회적인 어떤 충족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이처럼 갑작스럽고 또 비주기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의 인지 자체를 저하시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인류는 긴 진화의 끝에서 무기력함을 좀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하고 본인이 설명하려고 들면서 이것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습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겪은 슬픈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뒤에 복잡한 서사가 있을 것이며 그 서사를 이제 조종하는 악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고 그 악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본인의 고통을 해결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례성 편향은 오컴의 면도날에 반대되는 마코의 면도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어떤 현상 등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진실이다 라는 이론인데요. 이와 정반대인 마코의 면도날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복잡한 설명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또한 분명한 악당을 두고 있는 어떠한 해석은 음모론인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그리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믿음, 주로 사회적 통념과
어긋나는 이러한 믿음들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심리 개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수집하여 본인의 믿음을 공고히 하려는 현상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본인이 A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검색을 할 때도 A가 진실인 이유, A 진짜겠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일단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기 위해 자기 자신마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징검다리 효과, 즉 징검다리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징검다리가 흔들림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포심을 설문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오인하는 현상 등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 수준으로 확실히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 사이에 애매하게 아는 영역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제가 바로 지금 간단한 이미지 2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입증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자전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점수를 매겨보실 수 있으신가요? 0에서 10점 척도로 지금 매겨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인포그래픽으로 단순화한 자전거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페달과 체인과 그런 것들을 지워두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자전거 인포그래픽의 정확한 위치에 체인과 페달을 그릴 수 있으신가요?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실제 자전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중앙에 페달이 있고 체인은 뒷바퀴와 페달에 걸려있죠. 그리고 뒷바퀴와 페달을 연결하는 축도 있습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자전거의 동작 원리를 몇 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점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보신 적은 있겠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금세 대답을 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아는 지식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전문가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격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잘못 기억하는 경향이 강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잦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는 것에 대한 높은 확신성을 가지는 나르시시스트 또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한번 믿기 시작했을 때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 그리고 음모론들은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하기에 너무 쉬운 현대사회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잘못된 믿음은 그들 안에서 신념이 됩니다.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속했던 그룹에서 이미 소외감을 느꼈거나 또는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인해 소외되고는 합니다. 이들은 곧 새로운 사회적 집단, 즉 위에서 말한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더욱 깊은 잘못된 믿음의 구렁이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요구합니다. 위에서 말한 많은 이론들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여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존 커뮤니티, 즉 우리에게서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야 그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처럼 전문가, 사회적인 가치 등등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럼에도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 우려감을 표한다. 라고 저자의 말을 남깁니다. 여러 면에서 통시성이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고요. 이 연구가 비록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보다 많은 현대사회의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보다 많은 심리학적 이론과 흥미로운 진짜 사례들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들이 존재하니 이 후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셨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밀도 있는 후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요 다음으로는 아마도 소설일지 않을까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기록을 올리는 게 좀 빡빡한가 싶기도 하고 읽을 책들의 밀도를 보며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녕!